여러분, 혹시 캐논볼 해파리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대체 무슨 해파리길래 이런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이 해파리가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잇는 다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상상도 못할 경제난에 빠진 베네수엘라가 지금 이 해파리 덕분에 숨통을 틔우려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베네수엘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남미의 석유 부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나라죠.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야말로 경제 파탄 직전에 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몇 년 전만 해도 석유로 세계 경제를 이끌 것 같았던 이 나라가 미국의 경제 제재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급격히 추락하면서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돈의 가치가 폭락하고 국민들은 기본 생필품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에 빠졌어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석유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된 베네수엘라는 이제 캐논볼 해파리라는 식용 해파리를 한국으로 수출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합니다. 과연 이 해파리가 베네수엘라와 한국 사이의 새로운 경제적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베네수엘라가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파리를 수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으시나요? 사실 이 해파리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가치가 없었습니다. 캐논볼 해파리, 즉 포탄처럼 생긴 해파리는 베네수엘라 해안에 흔히 떠다니는 해양 생물일 뿐이었죠. 하지만 아시아,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이 해파리가 귀한 식용 재료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해파리 수출을 결정한 이유는 단순히 경제난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석유를 제외한 다른 비석유 품목의 수출을 활성화해야만 했습니다. 석유만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건 한계가 있었고 그동안 석유 의존도가 높았던 경제 구조가 지금의 경제난을 초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해파리 같은 새로운 자원을 발굴해 교역을 재개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한국 시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은 해산물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나라 중 하나로 이 캐논볼 해파리가 식재료뿐만 아니라 약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죠.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 수출 이니셔티브가 그들의 경제 다변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파리가 정말 베네수엘라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더 나아가 한국에서 얼마나 큰 인기를 끌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해파리 수출이 어떻게 성사되었고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한국과의 해파리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시나요? 사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베네수엘라 당국도 한국 시장에 캐논볼 해파리가 얼마나 팔릴지 확신이 없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석유 외의 다른 자원을 수출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에게 새로운 시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지방정부, 민간단체, 심지어 과학자들까지 모두 동원했습니다. 처음에는 행정 절차도 복잡하고 물류 프로세스도 상당히 느려서 수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베네수엘라 당국은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서류 절차 간소화는 물론 물류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기록적인 시간 안에 첫 해파리 수출이 성사된 것이죠. 베네수엘라 정부가 얼마나 이 해파리 수출에 목을 걸었는지 여기서도 잘 드러납니다. 한편으로는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시장이라는 거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겠죠. 베네수엘라 측에서는 해파리 수출이 경제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 해산물을 사랑하는 만큼 이 캐논볼 해파리도 분명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해파리가 익숙한 식재료일 수 있지만 이 캐논볼 해파리라는 생소한 이름은 사실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도 낯설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한국 내 다양한 유통 경로와 시장 조사에 심혈을 기울였고 결국 해파리는 마침내 한국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오해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나중에 풀어볼까요? 해파리가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을 때 베네수엘라 정부는 그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측에서는 해파리가 수출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 이 캐논볼 해파리가 과연 잘 팔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분명 해산물을 즐기지만 캐논볼 해파리는 너무 생소한 상품이었거든요.
처음 수출된 156톤의 해파리는 서울, 부산 등 대형 도시의 수산시장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해파리를 보고 많은 상인들이 처음에는 의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먹을 수 있는 거 맞아? 라는 말이 시장에서 떠돌았죠. 그럴 만도 했습니다. 둥글고 투명한 모양이 마치 포탄처럼 생긴 이 해파리는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해파리와는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베네수엘라와 수입을 담당한 한국의 무역업체는 이 해파리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적극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맛이 나는 해파리 무침부터 샐러드에 곁들일 수 있는 요리법까지 소개되었죠. 심지어 한 건강식품 회사는 이 해파리가 약용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해파리에는 콜라겐과 해독 성분이 풍부하다는 점이 홍보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몇 한국 소비자들이 해파리를 구매한 후 해파리의 맛과 질감이 너무 독특해서 당황한 나머지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는 해파리 요리랑 다르다. 이건 제대로 된 해파리가 아닌 것 같다. 라는 불평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해산물 시장에서 오랫동안 익숙해진 방식과 달라서 소비자들이 쉽게 적응하지 못한 것이죠.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수출한 해파리가 예상과 달리 호응을 얻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측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해파리의 요리법을 재조정하고 더 친숙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해파리의 건강 효능과 새로운 맛에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천천히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불만은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요리법을 통해 캐논볼 해파리가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죠. 해파리가 가진 독특한 질감과 건강 효능이 점점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경제적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큰 오해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 이야기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해파리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해파리의 수입 가격에 대한 논란이었어요. 한국에서 캐논볼 해파리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일부 유통업체들이 가격을 갑자기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입 초기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나왔던 이 해파리가 갑자기 프리미엄 식재료로 둔갑하면서 가격이 2배, 3배로 뛰어버린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한국 소비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해파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비싸졌냐? 처음엔 가성비 좋은 해산물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금값이 됐다. 라는 불만이 이어졌죠. 소비자들은 더 이상 높은 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해파리를 구매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파리의 판매량은 다시 급감하기 시작했고 베네수엘라 측도 곧바로 이 문제를 인지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커녕 오히려 한국 시장에서의 해파리 판매가 위태로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한국의 유통업체와 다시 협상에 나섰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중간 마진을 줄이고 원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다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죠.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측은 한국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가격을 다시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큰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 언론에서 해파리 수출을 놓고 베네수엘라가 한국을 경제 위기에서 구원할 만한 대단한 해파리라도 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풍자 기사가 나기 시작한 것이죠.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시점에 이런 보도가 나오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양국 간의 감정적인 충돌로 번질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때 베네수엘라 정부는 의외의 방법을 사용해 상황을 수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대중들이 이 해파리를 단순한 해산물이 아닌 양국 관계의 상징적인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특별한 홍보 캠페인을 시작한 것입니다. 해파리가 양국의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적, 경제적 협력의 상징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한국의 유명 요리사와 협력하여 해파리 요리 경연대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는 한국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 베네수엘라 해파리가 다시금 긍정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파리를 활용한 다양한 창의적인 요리들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가격보다도 그 맛과 건강 효능에 더 집중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해파리 판매 수익의 일부가 베네수엘라의 빈곤 퇴치와 경제 재건 프로젝트에 사용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 소비자들의 인식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해파리 교역은 단순한 수출입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고
베네수엘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해파리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이 교역이 경제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깊은 협력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해파리 수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한국 내 일부 언론과 SNS에서 해파리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괴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일부 소비자들이 해파리를 먹고 소화불량이나 두통을 겪었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갑작스럽게 해파리의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고 베네수엘라에서 수입된 캐논볼 해파리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파리 정말 먹어도 되는 건가? 혹시 안전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 아니야? 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수산물 시장에서는 해파리 구매를 꺼리는 소비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이 상황은 베네수엘라 정부에 또 한 번의 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미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던 베네수엘라는 이 해파리 수출이 경제 회복의 중요한 발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문이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해파리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빠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의 식품안전당국도 이에 동참하여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해파리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퍼진 괴소문을 어떻게 잠재우느냐였습니다. 여기서 베네수엘라는 전략적으로 한국 대중들에게 다시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유명 셰프들과 건강 전문가들이 나서서 해파리의 영양 성분과 건강 효능을 알리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한 셰프들이 캐논볼 해파리를 활용한 요리를 소개하면서 해파리의 신선하고 고소한 맛이 강조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명 건강 블로거들이 해파리의 콜라겐과 항산화 효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소문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캠페인은 점차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해파리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사그라들고 오히려 해파리가 한국 내에서 슈퍼푸드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파리의 높은 영양가와 건강 효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파리를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측에서는 한국과의 해파리 교역이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베네수엘라는 해파리뿐만 아니라 다른 해양 자원들도 한국과의 교역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양국의 경제적, 문화적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면서 베네수엘라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해파리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회생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았고 한국과의 관계도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해파리는 두 나라의 협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교역 품목이 되었으며 베네수엘라는 이 작은 해양 생물이 가져다준 기회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해파리 한 마리가 베네수엘라와 한국을 잇는 중요한 다리가 되었고 양국의 경제와 문화적 협력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가 한국으로 해파리를 수출하기 시작한 건 단순한 경제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두 나라의 관계는 단순한 교역을 넘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되었죠.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과거의 경제 구조는 많은 문제를 낳았고 이로 인해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빈곤을 겪었죠. 하지만 해파리 같은 새로운 자원을 통해 경제를 다변화하고 더 나아가 한국과 같은 경제 강국과의 교류를 통해 미래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베네수엘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해파리가 한국에서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베네수엘라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은 해파리를 넘어서 더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원유 수출국이 아니라 그들의 해양 자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캐논볼 해파리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역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어떻게 한 나라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더 큰 국제적인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해파리 교역은 그 자체로 베네수엘라의 경제 회복을 상징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더 견고히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도 흥미롭고 의미있게 다가갔으면 좋겠네요.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또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전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